지난 금요일 날요, 이 사드 배치가 원래 오후 3시에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점심 때는 새누리당 의원하고 박 대통령의 오찬이 있었죠. 아마 그날 오후 모든 언론은 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의원의 오찬의 분위기로 뉴스가 채워질 거고, 그리고 이제 그걸 기점으로 또 이 사드 배치를 정부가 발표를 하려 했죠. 그런데 오후 3시에 발표하겠다라는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엠바고, 즉 언론사 간의 보도 시점을 서로 약속해서 이렇게 정하는, 물론 내용은 알고 있지만 미리 그걸 지키지 않겠다라는 언론이 하나 있었습니다. 석간신문이요. 석간은 그거 못 내지 않습니까? 오후 3시에 해버리면. 그래서 3시가 아니라 오전 11시로 발표 시간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윤병세 장관은요, 이 시간이 바뀌어 버리니까 룰루랄라 하면서 대통령은 아마 이 새누리당 의원들하고 오찬을 하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드 배치 발표는 오후 3시에 발표될 거니까 내가 당분간은 좀 한가하겠다. 자, 이럴 때 백화점에 가서 옷이나 하나 맞춰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종합청사, 외교부는 저 광화문 앞에 있는 정부종합청사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옷을 맞추러 갔는데, 기왕에 옷을 맞추러 가면 그 마에스트로라고 아마 LG에서 나오는 남성복 같은데요. 롯데에도 그 매장이 있을 거고, 이 명동 롯데, 또 명동에 있는 그 신세계 본점에도 그게 있을 건데, 본인이 평소 다니던 데가 저기죠, 강남에 신세계. 그러니까 이 강남 반포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으로 옷을 맞추러 갔습니다. 자, 그 사이에 사드 배치가 발표가 되었고요. 아까 말한 대로 엠바고가 깨져버리면서 땡겨서 했죠. 중국이 이제 11시 50분쯤에 중국 외교부가 거기에 대한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물론 그 시점에서 윤병세 장관은 강남에 백화점에 있었거나 돌아오던 중이었겠죠. 자, 외교부의 해명은요, 윤병세 장관이 월요일날 함남동 장관 공간에서 출근하다 계단에 미끄러져 무릎을 다치고 양복 바지가 찢어졌다. 입기 편해 좋아하던 양복이라 산 곳인 이 강남 신세계 백화점에 수선을 맡기려 했는데 바빠서 짬을 내지 못했다. 금요일 8일 마침 백화점 근처를 지난 일이 있어 백화점에 들러 수선을 했고, 간 김에 양복도 한 벌 새로 부탁하겠다, 이랬습니다. 자, 매경이 보도를 했는데요. 8일 오전 수행 비서와 함께 강남의 남성복 매장에 들려 양복을 입어보는 등 30분을 머물렀다고 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는 8일 확인한 결과 윤병세 장관은 강남 신세계 백화점 7층에 위치한 남성복 마에스트로 매장에 들렀다. 10시 36분께 수행비서와 이 매장의 모습을 나타냈고, 이후 매장에 머물면서 신체를 측정하거나 양복을 입었다 벗기를 반복한 후에 오전 11시 11분에 매장을 떠났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전날 한국에서 이 사드 배치를 7일날, 8일날 발표할 거니까 이리 알고 있으라고 중국하고 러시아에 미리 물밑으로 통보까지 해주고, 언론사에도 다 엠바고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외교부 장관이 그 발표 시점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 청사에 머물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대사관과 통화도 하고 미국 대사관하고도 통화도 하고, 또 발표가 나고 나면 중국이 반발하고 러시아가 반발하고 북한이 반발할 건데 그때는 어떻게 대응 논리를 세울 건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회의를 해도 시원찮을 건데, 자, 이날 대통령은 새누리당 의원들 불러서 식사하시니까 나한테 연락 올 일도 없을 것이다. 한 10시 반 이후에 뭐 완전 자유다. 그 다음에 사드 배치는 오후 3시니까 그때까지 뭐 놀자, 이래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반 회사에서 직원이, 공무원이 만약에 이 옷이 구멍이 나서 찢어졌다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자, 회사에 가서 내가 옷이 찢어졌으니까
내가 양복 한 벌 맞추고 오겠습니까? 하면 회사에서 허락을 합니까? 그거는 일가후에 해라. 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집에 전화해서 양복 한 벌 가져다 주라 해라. 자, 양복이 찢어져서 그 일을 수선하거나 맡기는 것은 개인적인 사안이며 집안의 식구들이 도와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 거는 언제 해야 되냐? 토요일날, 일요일날 해야 됩니다. 그런 거 하라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국의 외교부 장관이 사드 배치 발표라는 자기 임기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가 당일날 예고되어 있는데 그 시점에 백화점에 옷 수선과 옷 맞추러 갔다는 것. 이거는요, 공직자로서 아마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그 시간에 야당은 이 러시아와 중국을 설득할 골든타임이다. 언론도 그렇게 보도하는데 뭐 그거 설득해봤자 뭐 설득이 될 일은 아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요,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한마디로 국가의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한 당분병 아닙니까? 사드 배치가 국방 문제기는 하지만 외교 분쟁 아닙니까? 본질은. 그럼 외교 분쟁을 당분병으로서 책임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그날은 밤을 새울 각오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을 누구를 시켜도 됩니까? 아니, 외교부 장관의 옷인데 기사시켜서 네가 백화점에 가가 이거 좀 수선하고 오라. 4일날 찢어졌으니까 8일날 다른 옷 입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옷이 한 벌뿐입니까? 저도 찢어진 양복들 많아요. 근데 다 집에 두고 있습니다. 편할 때 수선하려고요. 그러면 기사 시켜서 하든지, 안 그러면 집에 가족들 시켜서 오늘 백화점 나가서 이거 좀 해오라 하든지 하면 될 거고, 정작 옷 맞출 일이 있으면, 자, 그런 사람 옷 정도의 수치는 백화점에도 있을 건데, 단골로 가는 데니까. 그래서 거기 갔을 거 아닙니까? 그냥 똑같은 거 하나 양복 주면서 사오라고 하든지. 자, 그 옷을 사러 가요. 직접. 누가 이걸 갖다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최근에 이 나라는요, 학교 담당 폴리스 경관을 갖다 임명해 놓으니까 그 여고생들과 성관계를 맺지를 않나. 여자 교사가 뭐 15살 학생하고 이상한 일을 하지를 않나. 그 다음에 민중은 개돼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나. 이제는 장관이 나서서 사드 발표한 날 백화점에 가가 저 강남 백화점까지 가서 옷 맞추고 자빠졌습니다. 자, 윤병세 장관은요, 지나다가 마침 백화점 그 근처에 일이 있어서 일을 보고 백화점을 지나다가 들렀다 했는데 그 근처에 무슨 일을 봤는지 좀 밝혀보고요. 왜 이런 짓거리를 했는지, 그 시간에 백화점에 가면 이 사람 얼굴도 독특해서 TV로 한번 보거나 사진 한번 본 사람은 다 윤병세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요, 장관이 일과 시간에 백화점에 와서 옷을 맞추고 있고 몸을 재고 있으면 뭐라고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그날 오후에 사드 배치가 발표되는 걸, 그날 그 시간에 발표되는 걸 본 국민들은 뭐라고 느꼈겠습니까? 일반 회사에서도 이런 짓 하면 잡히면 퇴사 요구를 당하거나 징계를 받을 겁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이런 짓, 지 밑에 있는 사람이 일과 시간에 백화점에 가서 옷 맞추고 왔다 하면요, 말 안 하고 뭐라 하겠습니까? 중징계 할 거예요. 대통령이 뭐 7월달이나 8월달에 개각을 하시겠다는데요, 사실 개각을 좀 자주 해가지고 긴장을 줘야 되는데, 윤병세 장관은 2013년 3월달에 대통령이 출범할 때 같이 출범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분이요, 노무현 정권 때도 한가닥 해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외교부 장관을 하면서 지난번에 대통령을 갖다가 그 작년 9월 3일입니까? 중국 인민해방군 성정기념일 날 천안문 망루에 올라가게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아스럽고요. 이런 정도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 한 번도 바뀌지 않고 3년 지금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런 사람 한 4명밖에 더 됩니까? 왜 그런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장관직을요 자주 좀 바꾸고 이래야 되는데 인사청문회가 두려워서 그렇게 안 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일과 시간에 옷 맞추고 자빠졌습니다. 그 중요한 날요. 자, 이 공직자들을요 한마디로 기강이 아래부터 위까지 나사가 풀려도 보통 풀린 게 아닙니다. 하루에 2급이 장관이 골고루 대형 사고를 쳐버렸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날 대규모 특사가 단행될 거라 합니다. 서민생계형 민생사업을 최우선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박 대통령이 취임 전에는 특사는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2014년 설을 계기로 서민생계형 사범 5,925명을 특별 사면했고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자 한 290만 명가량을 풀어줬습니다. 작년 광복절 특사에서는 최태원 SK 회장 등 경제인 14명과 영세 상공인 1,158명 등 6,572명을 사면했습니다. 자, 그래서 풀어준 최태원 회장이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진짜 사랑하는 여자는 따로 있고 그 사이에 아들도 있다. 스스로 깠습니다. 누가 폭로한 것도 아니고요. 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재벌 회장이라고 사랑이 없지 말한 법도 없고요. 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면으로 석방대가 나온 사람이 나오자마자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집안의 일이 뭔지 모르더라도요. 나올 때 뭐라 했습니까? 경제를 살려야 된다. 지금 계약도 하고 투자도 하고 해야 되는데 회장이 깜빵에 있어서 계약도 못하고 투자도 못한다. 그래가 풀어넣어놓고 나오자마자 그 집부터 했습니다. 자, 이번에도요. 서민들 계속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좀 까보십시오. 풀어줄 재벌 회장님이 몇 명 있습니까? 제가 전에 방송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재벌 회장들 이런 식으로 기준 없이 막 풀어주지 말고 거기 서민은 끼워 팔게 아닙니까? 우리가 상품요. 어떤 상품은 보면 자, 마트 같은 데 가면 1+1도 있고 뭐 한 개 사면 3개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뭐 다 허접하죠. 그래서 지금 재벌 회장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서민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끼워 팔기로 풀려날 수 있는데요. 저는 이거 매우 불쾌합니다. 왜냐? 법치 국가에서요. 법을 안 지킨 부분은 기록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자, 주기적으로 회장님들 풀어주려고 거기 끼워서 또 서민들도 또 같이 없애줍니다. 그러면 법은 말라고 있고 처벌은 말라고 합니까? 부득이 뭐 운전면허나 이런 행정제재사범 풀어주는 거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만 풀어주면 되지요. 자, 이번에도요. 재벌 회장 풀어주려고 한마디로 특사를 8.15 특사를 하겠다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자, 서민생계사범을 규모 있게 고려할 거라고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데요. 자, 새누리당의 뭐 대표, 원내대표 이런 거 하신 분들 과거에 재벌 회장님들 쪽에 로비 받아가지고 풀어줄라 하면서 청와대다가 국민들 걱정하면서 이번에 좀 풀어줍시다. 그래야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요래 만들어 놓고 딱 풀 때는 물밑에서 재벌 회장님 끼워 넣지요. 진짜 국민들 때문에 특사하자는 겁니까? 재벌 회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대통령께서도 희망의 전기가 필요하다. 특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래 되겠네요. 대구 공항도 이전하라고 전격적으로 지시를 했답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뭐가 나옵니까? 박근혜 대통령 광복절 특사. 자, 그러면서 기업인들이 역차별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들 중에 뭐 사소한 잘못으로 실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전기를 주겠다 말을 했는데 언론들은 이제는 기업인들이 역차별되면 안 된다.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언제 그리 차별이 많이 당했습니까? 기업인이 잘못을 저지르면 1년 받을 걸 2년 받고 서민은 1년 받았습니까?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누구를 풀어내고 싶은 겁니까? 그렇게 보도를 해주면 광고를 얼마를 줍니까? 자, 이제 며칠 있으면 노 회장님들도 이름 등장하겠네요.
자, 이러지 말고 그냥 재벌들이 죄 지으면 그냥 1년에 1조씩 해서, 중견기업은 1년에 한 3천억 이렇게 해서 돈으로 내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영 봐주면 뭐 하니까요. 그냥 행량에 한 10분의 1은 깜빵에서 살고 나머지는 돈으로 때우라고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자, 대통령은 선거 때나 이럴 때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특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서민부터 해주더만 이제 재벌도 해줬습니다. 이제는 이걸 갖다가 관례로 만드시려고 합니까? 자, 지금 누가 나올 건가 대충 답이 난다고 보는데요. 참, 이 특사를 바라보는 마음이 씁쓸합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유전무죄로 가는 나라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언론인들이, 관료들이 그렇게 바람을 잡았어요. 이 정의나 원칙은 없어져 가는 나라 같습니다.